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실명의 원인으로 꼽히는 3대 안과 질환입니다. 특히 이름부터 익숙치 않은 황반변성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눈의 안과병원 김순현 원장, 그리고 황반변성 환우회 조인찬 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워낙 안과의 전문이시니까 네. 예. 회장님은 지금 이게 황반변성 환우회 회장을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환우회라는 게 이제 결국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네, 2000년부터 이 황반변성 치료 최초의 치료제라고 해서 광역학요법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치료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환우회를 한번 조직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만든 환우회입니다. 네, 그걸 조직하시게 된 거는 아무래도 뭔가 좀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거겠네요.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가지고 네. 치료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환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젊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네, 구체적 내용은 좀 하나하나 더 듣기로 하죠. 네. 먼저 원장님 참 일반 시민들에게 익숙치 않은데요. 예, 병을 안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황반변성 어떤 질환입니까, 이것은? 네.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황반, 네. 노르스름하고 네. 반점 같은 부분이 눈 속에 있다. 우리 눈 속을 들여다보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한 망막의 가장 가운데가 노르스름해 보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 부분에 시신경과 시세포의 대부분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네. 시력의 90%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의 변성, 성격이 변했다는 거죠. 흉터가 생기고 위축이 돼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을 네.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네요, 완전. 그렇죠. 가장 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질환을 통해서 안 보이게 상실되고 되고 네. 주변 시력만 남게 되는. 주변 시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뱉고 있으면 네. 여기만 보이는 거죠. 아, 여기는 안 보이는 물체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안 안 보이고 보이고요. 여기는 안 보이고 네. 여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우선 첫 번째로 노화입니다. 노화. 우리가 사실은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네. 뜨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이 세포가. 사진을 찍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영양소를 받아야 되죠. 네. 영양소를 쓰고 나면 배설물이 생기게 됩니다. 배설물이 쌓여요.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는 영양소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 벽이 생기는 거죠. 배설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영양소가 잘 못 넘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오해를 해서 네.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뚫고 예. 이 혈관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흡연, 네. 뭐 자외선,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네, 고혈압. 뭐 네. 또 항산화 영양 효소가 부족하다든지 또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고도근시 이런 여러 원인이 있는데 유전적이거나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네. 나머지 원인들은 어릴 때부터의 식생활, 습관 개선 등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나타난다는 그렇죠. 예. 흡연 얘기 나오시는데 흡연은 왜 어떤 역할을 흡연은 네. 혈류를 굉장히 급속하게 가감시킵니다. 혈류라는 것이 영양분을 배달하는 수도관인데 네. 그 수도관이 자꾸 좁아지니까 결국은 일찌감치 혈관이 잘 생기게 되고 더 악화 요인이 되는 것이죠. 흡연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하여튼. 흡연은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예,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그 의학적 증상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먼저 그 회장님 네. 본인이 어떤 증상들을 겪고 계시는지. 처음에는 제가 네. 이제 그 사업차, 네. 그 미국에 가서 일을 다 보고, 네. 그저 캐나다 국경 쪽, 디트로이트 쪽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네. 나이아가라 폴에 구경을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폴에는 이제 무지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무지개가 아주 아름답게 휘어져 이렇게 아치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굴곡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지개가 멋있는 아치가 돼야 되는데 중간이 꺾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네. 눈을 많이 비비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취해봤지만 네. 결국 그 굴곡된 무지개는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무슨 이상이 있나 보다 하고 귀국하고 네. 치료를 받았더니 네. 그때가 이제 1988년 오래전 얘기네요. 올림픽 할 아. 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그때 잃었습니다. 아. 그때는 국내에서 치료 방법도 없었고 네. 정확한 병명도 그 당시는 파악이 잘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휘어지고 네. 결국 휘어졌던 그 부분이 결국 거무스레하게 변하더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이제 터널 같이 검게 변하게 돼서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굴곡 현상이 나타나 나중에 이제 가운데 물체 정 가운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회장님이 그때는 치료 방법이 없었지만 네.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네. 병이 많이 커진 다음에도 치료를 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 오는 모든 병은 네. 치료 시기를 지나면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반변성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좀 흐려 보이고 좀 중심 부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검은 부분들이 좀 보이고 휘어 보이는 부위가 보인다고 네. 생각이 되면 그때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바쁘고 뭐 보일 건 보이고 아프지도 않고 쉬고 나면 괜찮겠지. 그렇죠. 뭐.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러고서는 그럼 그때부터 수주 내지 수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고 네. 어떠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환자 수는 국내에 몇 명이나 추산되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네. 약 15만 명 이상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고 네. 매년 약 7.37%씩 네. 증가하고 있다. 더 문제는 4, 50대에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럼 중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굉장히 거네요? 눈을 많이 써야 될 나이에 나타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망막학회에서 조사한 국내 네. 주요 병원 내원 환자 수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네. 2000년에서 2009년이 되니까 7.4배 정도 환자 수가 늘었고요. 4, 50대 환자 수는 9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왜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환자 수가 네. 눈의 노화라는 것은 눈이 오래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불이 별로 없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아하하. 어두워지면 주무셨죠. 예. 근데 이제는 불 켜고 뭘 하잖아요. 네. 그럼 계속 눈은 똑같이 우리 몸은 하루가 지났는데 네. 눈은 이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눈의 노화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눈을 좀 쉬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너무 과로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40대, 50대에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유, 참. 그럼요. 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물론 이제 회장님은 더 안타까운 분이십니다만, 일반 시민들도, 시청자분들도,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당 말이죠. 예. 네. 지금은 그런데 좀 젊은 층, 20, 30대는 별로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40대가 20, 30대는 뭐 그때는 항상 아직은 이제 젊죠. 생기차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노안과 다르죠, 확실히. 노화는 뭐냐면은 우리 카메라의 앞에 보면 조리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렌즈하고 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50대가 넘어가면. 그래서 이 힘이 떨어지면 보조 장치가 필요하죠. 돋보기가 필요하다든지 일반적인 안경이 필요한. 그 대신에 그걸 끼면 잘 보이죠. 예.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황반변성은 카메라의 필름에 오는 병이고 노화는 렌즈에 나이가 드는 거니까 전혀 다른 네.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반변성은 사실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은 노안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죠. 네. 좀 적게 보이면 내가 어제 피곤해서 그런가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네. 시간을 자꾸 끄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까지 진행하게 되는 그 거죠. 위험도를 좀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험도 가장 큰 위험도는 뭐냐면 물론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서 실명률 1위인 병입니다. 그래요. 특히 요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 증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황반변성일까 노안일까?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노폐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혈관이 뚫고 올라오면 혈관이 하루에 10마이크로미터씩 자라요. 근데 우리 눈은 중심부의 중요한 부위가 네. 2, 300마이크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기 다 덮죠.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해도 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판단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리고 빠른 치료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병이죠. 이게 초기 증상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러면- 빨리 안과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보셔야 돼요. 옆에, 옆집이나 뭐 아래 위 근처에 나가면 많잖아요. 요즘에 40, 50대 되는 분들은 네. 그런 자기가 과로하고 눈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확인하는 게 거예요. 중요하다. 예, 그럼요. 예. 그 회장님 그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죠. 네, 제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여쭤보면 더 안타까울 것 같은데 예,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주변 시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길을 간다거나 계단을 오른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네. 불편한 게 네. 정면에서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적에 그분이 저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 특히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침에 이제 만나서 인사할 적에 네. 그분들의 인사를 저는 꼭 받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사를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변 시력으로 이제 저희 경비원들이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네. 빨간 모자만 보이면은 네. 먼저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좀 어려웠던 상황은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출가를 했는데 결혼했는데 그 네. 사돈댁을 제가 못 알아봤을 아이고, 적에 예. 아주 그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그런 점이 가장 불편하고 네. 두 번째는 중심 부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네.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뭐 큰 유명한 이 회사를 찾을 적에 네. 그 간판을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롯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롯데가 있는데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당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 외모적으로 제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제가 네. 전혀 그럼요. 예. 예.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못 네. 느끼시죠. 예. 그 원장님 치료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폐물이 이제 장벽을 쌓았을 때를 우리가 건성이라고 그럽니다. 건성. 말랐다는 거죠. 아직 말라 있다. 네. 말라 있을 때의 치료 원칙은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더 쌓이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들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주는 거죠. 네. 이것은 눈을 쉬는 시간을 자꾸 주고 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줘서 이걸 청소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요. 네. 혈관이 이미 올라왔으면 아주 빨리 혈관을 억제시키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치료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광역학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안내 항체 주사 치료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 부담, 비용 부담 것이 그리고 또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해야 돼도 재발률이 또 50%가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황반변성이 됐다 그러면은 네. 평생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만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회장님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광역학요법으로 치료를 하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주사가 항체 주사요? 예, 예. 나와서 이제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네. 그런 치료를 했는데 초기에는 보험 급여가 안 됐습니다. 2007년에 항체 주사가 국내에 허가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상당히 아주 비싼 가격으로 200만 원 이상 한 번 주사에 한 대당이요. 예, 한 대당 한 번에 맞았는데 이제 2009년 8월에 네. 보험 급여가 되면서부터는 한 10만 원 정도로 네.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끝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이 14회까지밖에 안 되는데 작년 12월로 네. 제가 14회째 보험 급여 주사를 맞고 이제 앞으로 또 맞게 되면은 이제 1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맞아야 되는 자기를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맞아야 되는 병인가 보죠? 아주 급성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조절이 되더라도 2개월, 3개월. 네. 아니면 좀 쉴 수도 있지만 또 재발이 되면 다시 또 그걸 시작해야 되는. 네. 그럼 이게 보험에서 그럼 횟수 한 12번 정도요? 지금 말씀하신 14회. 14회만 보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원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비싸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네. 정책이죠. 그 나라의 정책. 네. 복지 정책을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네. 그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망막학회나 뭐 환우회나 네. 여러 환자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지만 네. 그게 국가 정책에서 밀리면 그거는 뭐 순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환난치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 가장 문제는 우리가 OECD 국가들하고 잘 비교를 하는데요. 네. 비교를 해도 되는지는 이거 모르겠지만 하셔야죠. 예. OECD에서 복지국가 노인층이 늘어날 때 팩터를 네 가지로 우리가 두는데 네. 하나는 건강, 네. 두 번째는 경제성, 네. 그다음에 사회성, 네. 네 번째 눈 건강이 다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건강이 있는데 다시 눈 건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질환의 재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팔이 불편하면 팔을 달아드리면 끝나고 네. 못 걸으면 휠체어를 좋은 걸 드리면 되지만 네. 눈이 안 보이면요. 눈이 잘 보이는 건강한 사람이 한 명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은 역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정책적이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 규제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보험에서 그걸 책임지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14회로 제한돼 있다. 그렇죠.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예. 저희 환우로서는 가장 갈급한 문제가 네. 보험 횟수 14회 제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벌써 2009년에 이제 보험 급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네. 이미 14회를 다 마치고 자기 돈으로 100여만 원씩 드는 비용으로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 중에 네. 일부 그 자손들한테 네. 아이들한테 그 의지하는 분들은 포기를 합니다. 예, 신세지기 싫어서.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예, 당연히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러면 빨리 이제 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정책적인 배려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나 이런 쪽 얘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는 많이 근데 노력합니다. 얘기 안 됩니까? 정책이니까요. 네. 새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좀 달라지 달라지라고 생각됩니다. 좀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눈의 안과병원 김순현 원장 그리고 황반변성 환우의 조인찬 회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